하루는 노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를 갔어요. 가서 노 대통령 만났는데 앉자마자 노 대통령 한 소리가 김성재 이제 고생 그만하시오. 나하고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좀 김성재를 좀 편히 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삼당 합당 뭐 이 얘기가 조금씩 돌고 있었어요. 그래 이따가 그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당을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우리가 모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같이 합시다. 같이 겪읍시다. 김청재도 고생 많이 했지 않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군사정부를 반대하고 5.17 쿠데타를 반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그건 대통령하고 나하고 합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가 노선이 다르지 않소?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런데 들으니까 뭐 삼당 합당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대통령 그거 절대 하지 마시오. 지금 대통령 국정한데 얼마나 편해요.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거의 전 안건을 다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있지 않아요. 모든 걸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해나가고 있지 않아요. 미국 보세요. 뭐 야당이 다수당에서도 얼마든지 몇 년이고 해나가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이런 것도 한 것도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고 다른 사람도 모두 하고 이렇게 하면 야당이 없어지는 건데 야당이 없어지는 정치를 국민이 지지하겠소? 그리고 우리가 야당을 떠서 이렇게 그동안에 참 극한적으로 본질적으로 대립하던 당이들하고 민정당하고 같이 하면 우리는 그때는 국민 앞에서 쓰레기요.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이 통합을 죄악으로 생각하고 치욕으로 생각하면 노 대통령께도 하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하루는 그 원내청무인 김원기 의원이 오더니 박철원 장관을 만났는데 우리하고 통합하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 통합에 응한다면 다른 데는 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죠. 그때는 김대중 총리하고만 하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보고합니다. 내가 이따가 내 귀가 더러워지니까 그 이상 그만하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박철원은 굉장히 나를 좋게 생각했어요. 또 나도 박철원이 북한과 소련에 대해서 그때 길을 열라고 애쓰고 놀아간 데 대해서 그 아주 좋게 평가하고 성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박철원하고 나하고 관계는 좋았습니다. 나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많이 격려도 하고. 그러니까 박철원이 그런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본질은 이 경상도하고 충청도하고 합쳐가지고 전라도 고립시키는 작전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사상 최고의 지역주의가 그것이요. 그리고, 해서, 결국에선 내가 이렇게 봉쇄를 당한 거예요. 그것이 삼당합당이에요. 삼당합당은 나로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 하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대명천지 밝은 날에 국민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또 그 저희를 볼 때 결국 민주주의보다는 집권이 제일이다 하는 생각. 그리고 뭐냐면 호남 고립정책 이런 것을 하는 걸 보고 참 분노도 느꼈고 결국 그 6월 항쟁이 결국 우리 힘으로 마무리를 못 짓고 노태우의 그 6.29 선언과의 애매한 타협을 한 결과가 막 이렇게까지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6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그런 국민의 힘이 여기서 좌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당대의 민주주의를 보든 못 보든 여하튼 그런 것만은 틀림없는 거니까 그런 확신 밑에서 싸워나간다. 이렇게 해서 이젠 이제 화를 단신 평화민주당 하나 가지고 싸운 거죠. 그런데 나는 그 3당 합당해서 이제 의석이 그만큼 안정 의석을 여당이 가지니까 좀 더 여유 있는 그 의회 정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러더라고요. 그 날치기만 계속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저항해도 못 견디고 그냥 그런 짓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런 걸 보니까 그 3당 합당을 하고 나서 국민한테 거의 여권이 버림받다시피 했거든. 국민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뭐냐면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지지를 철회시키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는만해졌지만 실질적인 힘, 국민 지지는 약한 거라.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독재나 억압 정치 한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막 일방적으로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내리누르면서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독재 정치가 말기 현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김영삼 씨가 그 3당 합당을 잘 이용한 거죠. 그리고 김정필 씨는 내각 책임자 한다는 바람에 했다가 자기가 그걸 가지고 3당 합당 바람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건 헛된 꿈이 되고 말한 거죠. 그래서 나는 노태우 씨도 김영삼 씨를 후보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보니까. 그런데 결국 김영삼 씨의 그 특유의 돌파력이 거기서 후보를 쟁취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3당 합당해서 덕본 것은 김영삼 씨. 그런 그 여론, 국민 세력, 이런 사람들이 큰일 났다. 말하자면 야당이 힘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니까 야당이 또 분열해가지고 정당을 따로하고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가지고는 선거해봤자 국회의원 선거건 대통령 선거건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순조롭게, 아주 순조롭게 통합이 됐어요. 그분들은 결국 제야나 그런 분들을 또 민주 세력을 나머지 민주당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 세력들을 합쳐가지고 우리하고 합당하기로, 결과적으로는 흡수 합당을 됐는데 그렇게 하기를 목표로, 처음부터 그런 목표로 해서 아주 그러니까 좋은 생각 가지고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통일이 돼가지고 통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권이 단일 정당으로 못치게 된 거예요. 예, 나는 그때 보선하게 돼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이거 의석 하나 더 얻어봤자 뭐 대세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건데 이것을 한번 크게 활용할 수는 없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지역감정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보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한번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영남 출신을 갖다가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한번 영호남이 서로 정치적으로 화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봤으면 어떻겠냐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YMCA 총무인 강문규 씨를 좀 오시라 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끄집어냈어요. 그분이 영남 사람이니까 당신이 한번 나가봐라 했더니 말 같은 소리 하라는 식으로 그냥 일소에 붙이면서 상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신 씨를 그때 이제 이순신 씨가 영남대학 교수면서 네. 또 제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순신 씨한테 얘기했더니 해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순신 씨는 이 한평 영광에는 참 그야말로
거기서는 성부지 명부지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쪽 동지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순신 씨를 공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평에서 영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나는 그래도 소신이 있었어요. 소신이란 것은 그것이 옳다는 소신, 그리고 한평 영광 분들이 내 생각을 이해해 줄 거다 하는 소신,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내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한평 다방에서 목사님들 한 20명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막 핏대를 올리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한테 하냐, 우리는 뭘로 하냐 하고 이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아니 목사님들은 하느님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느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리를 선포한 분들이 우리 같은 한국 내에서 영남과 호남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내가 이제 웃었어요. 웃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한 거 무리가 아닙니다. 선거가 지역구 선거니까 무리가 아닌데 이러이러한 취지로 우리 참 영원한 화해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이대로 한석 더 얻으면 뭐라고 더 얻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식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되 목사님들이 다만 한 가지 이따 오후에 한평서 아니 영광서 내가 연설하니까 그때 거기 오신 분들의 반응을 보고 최후 결정하십시오. 거기 온 사람들이 내 말을 지지하면 목사님들도 지지해 줘야 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이제 갈렸어요. 그 영광을 갔더니 아마 10,000명, 20,000명 모였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모두 열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광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최대가 뭐냐? 민주주의다. 민주주의한테 최대 장애물이 뭐냐? 지역감정이다. 이래가지고 뭐냐면 대의를 잃고 조그마한 지역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웅다둥 하고 있는 이런 문제 우리가 그걸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의석 하나 더 얻으나 덜 얻으나 야나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영남 출신 이름도 모르고 하던 사람들을 한 번이 하고 와본 일도 없는 사람을 당선시켜서 하면 영남 사람들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진의와 그 성의를 이해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국회의원 몇십 석 한 것보다도 더 우리 정치에 플러스가 되고 우리 민족의 말하자면 마음에도 플러스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그런 충격을 알고 도와달라. 내가 상식에 좀 어긋난 짓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식도 우리가 꼭 대의를 위해서 필요하면 때로는 상식도 깨야지 않냐. 했더니 뭐 계속 박수가 일어났어요. 계속. 그게 나중에 찾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흩어졌어. 아니, 진짜 내가 찾았어. 그래서 이제 어떻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그분들 다 지지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지자체는 내가 6대 국회 때부터 아주 경리듯이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예결위원회 같은 데 나가면 이 총리나 내무장관 상대로 해서 지자체 문제 가지고 좌우간 그 몇 시간이고 막 물고 늘어지고 그땐 이제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는 데니까 그렇게 해서 막 필요사를 하면서 지자체 갖고 했어요. 뭐 일부 사람들은 저 미스터 지자체라고 뭐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노태우 정권 들어와서 이제 지자체로 막상 가려고 듣는데 그 삼상합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게 됐는데 그래 이제 내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지자체에서 1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나도 뭐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지자체냐 뭐 목숨을 내놓냐 하는 그런 결심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여권에서도 뭐 며칠 하다 그만두겠지 이랬다고 생각했다가 내가 계속 시위를 남기니까 했는데
하루는 이제 여당으로 간 김영삼 씨가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위문하러. 그러니까 김영삼 씨가 당신이 나하고 같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민주화란 것은 국회의회 정치와 지자체가 민주화가 핵심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지금 현재는 다수당으로 가서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때 당신이 지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혼자 이제 상당히 항의를 했어요. 근데 여하튼 13일이 되니까 여당에서 지자체 하겠다 하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지자체 단식을 풀었어요. 풀고 지자체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1단계로서는 의회만 하고 이 자치단체장은 또 뒤로 밀고 그랬어요. 그래 했는데 여하튼 지자체는 맞으면 63년부터 그러니까 60년대 중반부터니까 근 30년 악정고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자체가 한 발 한 발 실시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든지 한번 시작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되풀이해야 돼요. 되풀이해서 자꾸 그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지자체 생각이 나게, 내 얼굴 보면 통일 문제가 생각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되풀이가 중요해요. 되풀이를 계속 한다는 것은 신념이 일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념이 일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지자체 재임한 게 아니라 지자체 해야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자기 지방 일을 자기가 하게 돼야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권의식이 생긴다. 독재가 발붙일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야당도 나오고 여당도 나오고 모두 해야 이 중앙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전면적으로 통제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자체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관이다. 이건 정치학자가 누구나 얘기한 거다. 그 지자체에서 여기저기에 우리의 모두 군수도 껴있고 시장도 껴있고 이렇게 한다면 중앙에서 후퇴다 하더라도 밑에는 거 남아있거든. 또 그 세력이 있고. 그래서 이 야당의 각 지방의 거점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등등 생각해 보니까 참 지자체라는 것은 이리멀로 보나 저멀로 보나 중요하다. 근데 요새 이제 보면 각 지자체들이 지방에서 얼마나 모두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보면 청도에서 소씨름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경기로 지금 부양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평에 나비 축제가 지금 사람을 50만을 모으니 100만을 모으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군수나 이런 시장 이런 사람들이 1년이나 2년 있다가 딴 데로 옮겨갈 사람 같으면 그런 일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4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잘하면 또 4년 더 할 수 있고, 또 잘해야만 개선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지만 그건 더 잘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보배 같은 존재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하고 사회를 구석구석마다 모두 발전시키는 시골 농촌까지도 전부 맞으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문이나 TV로 매일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이거는 중앙국회와 둘이 같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